자, 그리고 요 노드 네임, 노드 넘버, 노드 네임, 요거는 이제 PGS에서 그냥 출력이 되게 되면, 자, 이 에러 노드가 이제 중간에 여기 끼어 들어가게 돼요. 이게 그 알파벳 순서대로 소통돼서 그 이뉴머레이션이 이제 PGS가 찍어주기 때문에, 어, 에러 노드가 사실 이제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에러 노드 사실 중간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러 노드가 첫 번째, 0번째 숫자값을 가질 수 있도록 제일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드의 네임도 역시 가장 앞에 위치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노드 넘버, 노드 네임, 그 다음에 이 룰 네임은 모두 다 확장 전의 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법은 조금 확장이 돼 있잖아요. 몇 가지 코드들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코드 가지고 생성된 그 파싱 테이블이나 또는 리스트 파일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정보들을 좀 잘 맞추시려면 여기 그 노드 넘버, 노드 네임, 그다음에 룰 네임 이런 부분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오리지널 미니시 97개 문법, 98개, 97개 문법의 이제 오리지널 미니시 문법 기준이고, 우리가 그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확장된 문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된 문법에 맞게 조금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적용을 해주면 자, 이 파서하고 이 SDT는 아주 잘 동작을 할 겁니다. 자, 프린트 노드, 프린트 트리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파서에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자, 뭐 빌드 노드, 빌드 트리와 관련된 자, 빌드 노드, 자, 빌드 트리 코드들 쭉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레포트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정된 시간 내에 과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역시 이제 보고서에 실험한 내용들 이렇게 쭉 구현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해당 과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구현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 파트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앞선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나면 우리는 입력 미니시 프로그램을 자, AST까지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left son, right brother 형태의 AST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 AST를 자,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진행했던 유코드 인터프리터 충분히 이제 실험에서 결과를 봤었죠. 데이터 집어넣으면 이제 결과 나오는 것들도 봤고요. 다양한 유코드들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유코드 테스트 하면서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 맞나? 시스템 프로그래밍 및 실습 맞나? 정확한 과목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시소프라고 부르는 그런 강좌. 자, 거기서 이제 어셈블리 다뤘던 거하고 이제 유사한 느낌을 조금 받으셨을 거예요. 유사한 느낌을 조금 받으셨을 거고. 자, 인터프레이터 코드 이제 같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코드 이제 분석해 보시면서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시스템 레벨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것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가 이미 다 우리가 처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SDT까지 쭉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성된 AST를 우리가 U코드로 변환해주는 자, 변환 모듈만 구현을 하게 되면 미니시 프로그램을 이제 U코드로 트랜스레이션 해주는 트랜스레이터 구현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CG 자,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 파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미니 C 프로그램을 위한 이제 AST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U코드로 바꾸려면, 자, 하려는 이 ICG라는 녀석은 AST의 구조가 들어왔을 때, 자, 이거를 U코드 형태로 LDA, 뭐 LOC 등등등, 자, U코드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특성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AST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특정한 구조, 특정한 패턴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자, 어떤 식으로 내가 코드를 생성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그 시간에서 다루는 코드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은 이제 패턴 매칭, 자, 패턴 매칭 코드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합니다. 트리의 모양에 따라서 이 코드를 생성을 한다, 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트리의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니C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서 문법을 가지고도 이제 다뤘지만, 외부 선언, 그 다음에 함수 정의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선언 파트는 다시 뭐 외부 선언, 아까 얘기한 이 부분, 그 다음에 함수 안에 선언이 또 있을 수가 있죠.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local declaration, 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external하고 local은 모두 다 형태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트리가 서브 트리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게 함수 바깥에 표현이 되게 되면 external, 그 다음에 함수 안에 표현이 되게 되면 local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디클레이션을 프로세싱하는 파트는 동일한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분석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대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느냐, 로컬에 있느냐, 로 가지고 그 저장되게 되는 변수의 어떤 스콥만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정의부를 처리해야 되는데, 함수의 정의부는 이제 펑션 헤더, 펑션 바디 두 가지가 있고요. 펑션 헤더는 함수의 이름, 파라미터의 개수, 파라미터들의 타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들링 해주게 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가 펑션 시그니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어떤 언어에서 하나의 함수를 다른 함수와 이제 구별짓는 그런 요소들,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장부로 이루어져 있는 펑션 바디를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부분 유코드에 해당되는, 유코드 명령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생성이 되게 되죠. 스테이트먼트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뭐 return, compound, expression, control statement, 뭐 if else, while 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장 문법은 이제 for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스테이트먼트 내부에는 이제 익스프레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익스프레션을 또 이제 적절하게 핸들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AST의 구조, 문법 가지고 우리가 몇 번 이제 살펴봤었어요. 미니C가 트랜스레이션 유닛으로 변환되는 문법이 이제 첫 번째 생성 규칙이고요. 자, 그리고 해당하는 생성 규칙은 프로그램 노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AST를 그려보게 되면 항상 루트는 프로그램이 되게 돼요. 프로그램 노드가 루트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external declaration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external declaration이 일반적인 declaration, 그 다음에 function definition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declaration은 DCL, function definition은 pongdef 이렇게 노드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DCL 또는 pongdef 두 가지 종류의 노드를 가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얼마든지 반복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섞여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ICG는 프로그램 노드에 접근해서
자, 이 DCL 파트들을 계속 처리하고, 그 다음에 펑션 데피니션, 펑션 데프 파트도 계속 처리해서 이제 끝까지 분석이 끝나게 되면 전체 코드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코드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이 코드 제너레이터의 모듈 소개입니다. 자, 코드 젠 펑션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디클레레이션이라는 펑션을 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프로세스 펑션 헤더라는 역시 서브 펑션, 서브루틴을 콜하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펑션을 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AST 구조하고 똑같이 코드젠이 ICJ 이제 메인 펑션인데요. 이 메인 펑션에서 각각 선언부와 이제 두 가지 함수부를 처리하는 코드를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이 프로세스 디클레이션, 자, DCL 파트를 처리하는 이 프로세스 디클레이션은 자, 일반 변수 그리고 배열 변수 두 가지를 처리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코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 랭귀지가 일반 변수들은 뭐 이제 아주 단순한 변수들, 뭐 x 이런 것들. 어레이 변수는 뭐 이렇게 어레이 하고 나면 자, 이런 그 임의 공간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심볼 테이블에도 해당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심볼을 썼을 때 이게 아주 심플한 변수냐, 그냥 억세스가 가능한 변수냐, 또는 LD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배열 변수니까 뭐 주소로 억세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변수를 프로세싱하는 루틴, 어레이 변수를 프로세싱하는 루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펑션 헤더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시그니처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심플하고요. 자, 프로세스 펑션이 다시 로컬 변수. 여기가 이제 로컬 변수를 핸들링하는 부분과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핸들링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컬 변수의 선언을 핸들링하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디클레레이션하고 사실상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 위에서 그 전역 변수를 처리할 때 썼던 프로세스 디클레레이션을 다시 호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종류의. 역시 마찬가지로 심플 변수, 어레이 변수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로컬 변수를 처리하고 나면 스테이트먼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스테이트먼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스테이트먼트를 콜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스테이트먼트 종류의 이제 뭐 블록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이제 그 재기 호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기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익스프레션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 익스프레션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오퍼레이터 같은 녀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f, 뭐, if else, while, 뭐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컨디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해당되는 코드는 여러분들 그 살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자, 코드젠 펑션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드 제너레이션에서의 핵심 함수 메인 펑션이나 마찬가지고요. 전체 트랜스레이터의 메인에서 이렇게 코드젠 루트 AST에 어떤 루트 포인터를 넣어주고 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코드젠의 기능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 디클러레이션 파트를 처리를 하는 파트예요. 자, 여기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external variable 그다음 function 헤더를 다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치 그 C 계열은 어떤 그 변수나 이제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모두 다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선언된 내용들만 빠르게 이제 스캐닝 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다 어디다 집어넣냐? 이제 심볼 테이블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이제 실제로 호출이 되기 전에 또는 변수, 전역 변수가 사용되기 전에 먼저 쭈루루룩 따라가면서 이제 디클레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 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외부 변수, external variable
선언 정보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함수를 이제 다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제 바디 파트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분석하게 되느냐? 로컬 변수, 함수의 로컬 변수 분석하게 되고요. 네, 문장 파트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요 1번 단계하고 2번 단계를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단계는 조금 그 특색이 있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요 1번하고 2번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미니C의 기본적인 코드를 다 처리를 하게 돼요. 전역 변수, 그 다음에 함수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C의 이제 메인 코드도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메인 펑션도.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스텝 1과 스텝 2는 결국에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들을 이제 다 핸들링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 일관된 방식으로 뭔가 그 우리가 이 코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틴들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뷰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가 처리가 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메인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머가 디파인한 이 메인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뭔가 사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이제 전처리 작업들을 여기서 뭔가 해주고요. C계열 함수 같은 것들은 그 프로그램의 시작 전에 처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연산식 가지고 뭔가 초기화를 하는 경우, 뭐 그런 좀 복잡한 작업들이 있게 되면, 그거 역시 맨 호출 전에 다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맨 호출 전에 처리해야 되는 작업들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메인 펑션을 콜해줍니다. 메인 펑션을 콜해줘요. 메인 펑션을 콜해주면, 자, 당연히, 자, 이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인 펑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핸들링 해줄 부분이 있으면 자, 그 부분을 또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처리, 메인 호출, 후처리 이 세 가지 작업들을 해주는 게 이제 스텝 3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정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코드를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자, 코드젠 펑션은 보시는 것처럼 노드의 포인터 변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스텝 1. 자, 디클러레이션 파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 프로그램 노드에 자, 선을 이렇게 핸들링해서 자, 브라더를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브라더를 계속 따라가게 돼요. 널이 아닐 때까지 브라더를 계속 따라가게 되고요. 자, 브라더의 토큰 넘버가 DCL이면 자, 선언문이면 자, 프로세스 디클레이션을 콜해주고요. 자, 펑션 diff면 자, 프로세스 펑션 헤더를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면 CL 자, 여기 펑션 def, 펑 def 또 뭐 DCL 또 달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쭉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쭉 따라가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스텝 1에서 한번 전체적인 스캔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스텝 2를 보시면 자, 반복문에서 P를 다시 세팅을 하는데 포인터 변수 P를 다시 세팅을 하는데 PTR의 선으로 다시 세팅을 합니다. 다시 자, 첫 번째 자식 노드로 프로그램의 자식 노드로 세팅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엔 DCL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DCL하고 펑션 데프 같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펑션 데프인 경우에만 프로세스 펑션을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디 파트를 처리를 해주죠. 실제 함수의 내용을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스캔에서 이렇게 그 최상위 레벨들을 쭉 따라가면서
자, 선언 정보들을 다 처리를 해주고요. 자, 두 번째 스캔에서 각각의 함수의 바디 파트에 대한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주게 돼요. 자, 그리고 스텝 3에서 자, 그러니까 뭐 begin 코드가 이제 U 코드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이제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미니씨는 사실 전처리 작업이 그렇게 복잡한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처리 작업이 거의 없고요. 자, 거의 없고 자, 보시는 것처럼 LDP 홀 메인만 해줍니다. emit zero, emit jump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라이팅 해주는 것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d of 출력해가지고 자 기본적인 어떤 그 스타팅 코드 엔트리 포인트에 관련된 코드를 추가해주고 이제 끝나게 돼요. 기본적인 코드 젠 함수의 구조입니다. 구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심플하죠. 심플해요. 자, 잠시 자, 뒤에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코드를 그 플러시하는 코드를 실제 이제 파일에다가 이렇게 라이팅 해주는 그런 함수가 바로 이 emit 계열의 함수입니다. 이 emit이 우리가 뭐 출력한다 이렇게 어떤 값을 이렇게 찍어낸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emit 계열 함수가 굉장히 이제 이 유코드 제너레이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붙는 이제 그 포스트픽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mit1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자, 이렇게 emit1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OP 코드와 인자를 하나 출력을 해줘요. OP 코드와 인자를 하나 출력을 해주고요. emit0라는 녀석은 매개 변수를 받은 OP 코드만 출력을 해줍니다. 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있는 녀석은 emit1, emit2 이런 녀석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emit1은 인자가 하나, 그 다음에 emit2는 뭐 인자가 두 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emit0는 인자가 없고 OP 코드만 출력을 해주고요. 자, emit jump는 자 제어를 위한 코드예요. 제어를 위한 코드. 어떤 그 분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코드를 출력을 할 때 이 emit jump를 이용을 하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제 emit 자료가 밑에 나와 있네요. 특별한 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emit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뭐 emit 뭐 2, 경우에 따라서 뭐 emit 3, RV emit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형 형태의 emit 코드가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유코드 명령어의 출력을 위한 출력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디클레레이션 파트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클레레이션 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반복돼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디클레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여러 번 나오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디클레레이션은 DCL이라는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DCL 스펙과 init declaration list가 오게 되어 있고요. 자, DCL 스펙은 다시 DCL specifiers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 자, 이 녀석 자, 노드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자, DCL specifiers는 여러 개 다시 올 수가 있어요. DCL specifier가 자, 결국에는 이 DCL 스펙 밑에 이 DCL 언더바 스페시파이어가 여러 개 올 수 있는데 자, 이게 다시 두 가지 종류로 갈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type qualifier, 또 하나는 type specifier. 그래서 qualifier, specifier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이거 언어에 따라서 종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니시에서는 조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type qualifier는 이제 constant 컨스탄트 변수를 위해서 컨스탄트의 어떤 선언을 위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타입 스페시파이어는 int, void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타입이 이제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제 문법 확장이 돼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캐릭터도 존재하고 뭐 플롯도 존재한다. 스페시파이어에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에 그
우리가 일반적인 C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뭐 volatile이라던가 또는 뭐 register 이러한 그 키워드가 더 붙을 수가 있고요. 뭐 C++나 뭐 자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 액세스 모디파이어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ublic, private 뭐 이런 것들이 그 변수나 어떤 그 선언문 앞쪽에 다 달라붙는 정보들이에요.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지금 핸들링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문법은 뭐 심플하기 때문에 퀄리파이어로 컨스탄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파이어로 인티저, 보이드 이런 게 있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itialist라고 해가지고 자 이제 그 퀄리파이어나 스페시파이어가 이제 다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그 변수의 어떤 이름, 그 다음에 초기값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init 언더바 디클러레이터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컴마를 기준으로 자 우측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생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자 init 디클러레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자 디클러레이터 또는 디클러레이터 자 그다음에 초기화 어사이먼트 그 오퍼레이터가 있고 자 넘버가 들어가 있네요. 익스프레션으로 그 소스 파트가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어떤 그 숫자 값만 나올 수 있도록 되게 단순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똑같은 DCL 아이템 노드를 만들기 때문에 자, 이 동일한 DCL 아이템 노드에 자, 자식 노드가 어떻게 매달리냐에 따라서 단순한 어떤 변수의 선언 또는 자, 여기 초기 값이 옵셔널하게 붙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동일한 노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드 모양이 조금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DCL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패턴을 따져가면서 코드를 생성을 할 때는 초기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 노드가 이제 브라더 노드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쪽에 매달리게 되던가 아래쪽에 매달리게 되던가 이거는 뒤에 그 예제를 보고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요. 문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DCR 아이템 바로 옆에 매달리게 할 수도 있고요. DCR 아이템의 자식 노드의 옆에 매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문법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그 패턴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면 되죠.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여기에 매달리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eclarator는 일반적인 아이덴티파이어만 쓰이게 되면 simple bar, 자, 아이덴티파이어의 배열까지 쓰이게 되는 배열의 어떤 그 심볼까지 쓰이게 되면 어레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DCL 아이템 밑에 자 여기 첫 번째 오게 되는 게 여기 심플 바가 오게 되거나 또는 어레이 바가 올 수가 있게 돼요. 밑에 오게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AS 트래버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따져주면서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레이의 인덱스 값 여기 어레이의 사이즈가 이제 옵트 넘버, 옵트 언더바 넘버로 되어 있는데 넘버가 오거나 또는 이제 널 캐릭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올 수가 있죠. 선택적으로 숫자 값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자, 트리의 모양을 볼까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DCL에 어떤 노드가 있으면 자, 제일 앞에 DCL 스펙이 오게 되고요. 자, 이 DCL 스펙에 여러 개가 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퀄리파이어, 그 다음에 스페시파이어 종류에 따라서 콘스트, 인트 뭐 이런 게 쭉 매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CL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매달리는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매달리는 구조고요. x, y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요 첫 번째 x가 가장 가까운 DCL 아이템
자, 두 번째 요 y 변수가 그 다음 뭐 이렇게 아이템에 따라서 가끔 매달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const int 여기 t가 하나 빠졌네요. const int max 5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DCL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밑에 DCL 스펙 나오게 되고 DCL 스펙 옆으로 DCL 아이템이 매달리게 됩니다. DCL 스펙 밑에 순서대로 const int 정보가 매달리게 되죠. const 노드, int 노드가 순서대로 매달리게 되고요. 자, DCL 아이템 밑에는 이게 지금 어레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심플 바로 표현이 되고요. 초기 값이 있으니까 DCL 아이템 요 옆에 심플 바 옆에 초기 값이 500이 매달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플 바의 이름 아이덴티파이어, 자, 요 max라는 명칭 정보, 아이덴티파이어 정보가 매달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심플한 어떤 변수의 선언이 있을 때 나오게 되는 트리 패턴이 자, 보시는 것과 같은 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프로세스 디클러레이터는 프로세스 디클러레이션 이 녀석은 자, 이러한 종류의 자, 트리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베리에이션들 심플바 말고 어레이 베리어블 또는 디지털 스펙이 인트만 온다던가 뭐 콘스트하고 인트가 뭐 섞여가지고 온다던가 또는 보이드가 온다던가 등등등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맞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코드는 그 교재에도 쭉 소개가 되어 있고요.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자, 따라서 여러분들 코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전 트리 모양에 따라서 우리 그 코드가 이제 기술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자, 프로세스 디클레레이션 파트. 자, 노드 포인터를 입력으로 받고요. 아까 이런 녀석을 받는 거죠. 자, 뭔가 이제 매달려 있는 자, 이런 트리를 받게 되고요. 가장 먼저 DCL 스페시파이어를 처리를 합니다. 첫 번째 자식 노드가 바로 이제 DCL 스펙이죠. DCL 스펙. 그다음에 여기 이제 DCL 아이템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DCL 스펙은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그 정보를 게더링하면 돼요. 컨스트가 나왔느냐, 뭐 인트가 나왔느냐, 보이드가 나왔느냐 이런 정보를 게더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러 조그만 이제 에러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DCL 스펙 밑에 막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어요. 인트도 매달리고 뭐 보이드도 매달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가령 뭐 인트, 보이드, 뭐 x 뭐 이런 식으로서는 현재 문법에서는 그 문법 구조상 이거의 어떤 맞느냐 틀리냐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요 디스 스페시파이어에서 제대로 된 조합이 아닌 경우에 대한 이제 에러 핸들링을 조금 이제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이제 심플한 내용들 빼고는 여기서 이제 애트리뷰트들이 다 모이게 되고요. 해당 애트리뷰트들이 이 나머지 DCL 아이템 전체에 이제 영향을 주면 됩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퀄리파이어는 뭐다, 뭐 스페시파이어는 뭐다 이렇게 쭉 이제 킵하고 있고요. 그 정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나오게 되는 이제 디지털 아이템 파트를 계속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루프가 돌아가게 되고요. 마지막 뭐 PTR의 son의 brother를 가리키고 있는 게 이제 P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P가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밑에 이제 심플 바도 매달렸을 거고 어떤 녀석은 어레이 바도 매달렸을 거잖아요. 자, 이 녀석은 심플, 이 녀석은 어레이. 자, 그러니까 P의 son을 가지고 이 녀석들이 레퍼런스 될 거예요. P의 son이 자, 심플 바냐, 어레이 바냐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래서 P의 son이 심플 바면 심플 베리어블로 프로세싱을 해주고요. 어레이 바면 어레이 베리어블로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자, 아니면 에러가 되겠죠. 아니면 에러.
심플 바면 프로세스 심플 바 처리를 해주고, 현재 노드 포인터 정보, 그 다음에 DCL 스펙에서 저장한 스페시파이어 정보와 퀄리파이어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레이 바면은 프로세스 어레이 베리어블 처리 호출을 해주고요. 노드 정보, 혹시 퀄리파이어 정보, 스페시파이어 정보 각각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러면 기본적인 프로세스 디클러레이션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실제 대부분의 일들은 이 심플바 또는 어레이바 파트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declarations 처리 내용이고요. 자, 이제 문장부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어사이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뭐 이렇게 하나씩 쭉 살펴보면 먼저 어사이먼트 파트. 자, 어사이먼트 파트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션이 이제 어사이먼트 익스프레션으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C 언어의 좀 특징이죠. C 언어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C 언어 계열 말고는 어사이먼트가 익스프레션에 존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사이먼트는 스테이트먼트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이거 익스프레션에서 처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뭐 C는 좀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때도 제가 그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수업을 다 들었거나 혹은 뭐 같이 듣고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상기하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사인먼트는 기본적인 형태는 자, 어사인 옵 여기 타겟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 이제 소스가 나오게 됩니다. 소스는 익스프레션이 올 수가 있고 타겟은 보통 이제 변수의 어떤 이름이 올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심플 바. 심플 베리어블인 경우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어레이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자, 인덱스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A의 10번에다가 이렇게 5라는 값을 줘라.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어사인먼트의 그 트리 구조가 보시는 것처럼 어사인 옵이 나오고요. 인덱스가 먼저 나옵니다. 인덱스. 자, 인덱스가 나오고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레이 변수의 이름, 자, 그다음에 인다이스 정보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타겟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트리의 모양이 조금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어사인업 바로 밑에 이제 인덱스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우리가 어레이 변수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 그거 외에 이제 컴포지트 타입의 자, 어사인 오퍼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를 한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던가 이러한 그 복잡한 형태, 복합 형태의 그 배정문, 복합 배정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배정 연산자의 타입에 따라서 노드의 명칭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노드에 따라서 우리가 코드젠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어사이먼트 파트를 보게 되면 역시 유사하게 자, 노드 포인터를 받고요. 자, 이 녀석은 프로세스 오퍼레이터의 코드 일부입니다. 여기 그 프로세스 오퍼레이터에 굉장히 다양한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거를 따져서, 스위치 케이스로 따져서, assign of일 경우에, 자, 처리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composite type, 복합 타입의 복합 배정 연산자일 때 처리해주는 부분이 이제 갈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러한 구조, 예를 들어, 뭐 x에다가 뭐 10을 넣는다. 그러면 트리 모양은 여기 assign이 오게 될 거고요. x 10 이렇게 되겠죠. 코드 자체는 LDC 10
타겟 파트, 여기 소스 파트. 자, 그래서 OLDC 10하고 뭐 심플한 변수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어 뭐 x가 뭐 1, 0, 1, 1이면 뭐 1, 1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뭐가 먼저 처리가 돼야 되냐면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어레이 타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이제 핸들링이 돼야 되고요. 자, 어레이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자, 오른쪽 요 타겟 파트가 먼저 처리가 돼야 돼요. 어레이 파트면은 그 어레이 주소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소 계산하는 내용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레이 베리어블인 경우에 이제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어떤 그 주소 계산 작업 부분들이 이제 핸들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무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 타겟 파트에 대한 코드젠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스토어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뭐 STI 스토어 인들렉트 또는 직접적인 어떤 스토어가 가능한 자, 그러한 코드가 생성이 되게 돼요. 세 가지 스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컴포짓인 경우에는 자, 여기 x에 플러스 이퀄 10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자, 요 녀석은 사실 x에다 그냥 10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x에다가 x 플러스 10을 더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연산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레프트 핸드 사이드 파트가 처리가 되고요. 어레이 변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따져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 어레이 변수가 아니더라도 처리되어야 되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려 써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값이 이제 한번 로드가 돼야 돼요. 왼쪽에 있는 값이 이제 한번 로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값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값들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값들도 처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값들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자, 그 과정에서 만약 이게 그 반복해서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이번에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레이 변수가 되게 되면 약간 더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 A의 뭐 10번에다가 뭐 플러스 이퀄 5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코드가 A의 10에다가 A의 10 더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그 축약되어 있는 코드가 반영돼야 되는 게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고요. 가령 또 여기 안에 익스프레션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A의 X에다가 뭔가 플러스 이퀄 5를 한다던가 A의 뭐 I 뿔뿔 플러스 이퀄 5,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코드 전하기가 조금 어떨까요, 여러분? 약간 복잡하겠죠? 뭔가 요 익스프레션 파트, 인다이스를 처리해주는 이 익스프레션 파트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고려가 패턴을 따져가지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커시브하게 알고리즘이 구현이 됩니다. 리커시브하게. 자동적으로 리커전이 발생을 해서 이런 어떤 복잡한 조합이 다 처리가 되도록. 자,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더하기 이꼴 했으면은 더하기, 곱하기 이꼴을 했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이꼴을 했으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나누기를 했으면 나누기, 뭐 모듈로 연산했으면 모듈러가 다 처리가 되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스토어 될 수 있도록 코드가 생성이 돼야 돼요. 조금 더 복잡하겠죠. 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이제 어사이먼트. 자, 그래서 심플한 변수는 보시는 것처럼 뭐 아주 뭐 심플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짓 어사인먼트라고 하더라도 자, 타겟에 해당되는 게 심플 변수만 쓰이면은 참 뭐 해피하죠. 자, 그래서 썸에다가 뭐 플러스 이퀄 100 하게 되면 사실 그 시메틱스는 요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이 요 right hand side 파트가 먼저 처리가 되게 됩니다. left hand side 파트가.
그래서 11. 자, 썸이 이제 1,1이라고 했을 때 11로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LDC 100, 그 다음에 add 연산하고 이제 스토어 하게 되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제 U 코드가 생성이 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방진 같은 것들, 매직 넘버를 이제 U 코드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셨으면, 이러한 코드 패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ICG 생성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황태윤 씨 뭐 구현이 끝까지는 다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과제 구현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C 코드가 들어오면 내가 U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상당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이제 하셨을 거고 좀 예외되는 케이스 뭐 문제점도 이렇게 막 극복하려고 하셨을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이후에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사이먼트 파트를 봤고요. 자, 시간이 얼추 돼가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텐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파트를 볼 거냐면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내용들 이제 살펴볼 거고, 오너리 오퍼레이터 다루는 내용들, 이런 것들 다룰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오너리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오너리 오퍼레이터 중에서, 여기 지금 오너리 오퍼레이터로 구별된 것 중에서, 이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 계산하는 녀석은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연산도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시멘틱스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까다로울 수도 있고 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스테이트먼트 파트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것들이 앞에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다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제어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뭐 심플하죠. 여러 개의 문장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문장들이 매달린 만큼 계속해서 이제 루프를 돌아주면 되는 거고, 익스프레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가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익스프레션하고 어사이먼트 이런 것도 결합이 되어 있고, 리턴은 뭐 심플해요. 리턴 코드만 제너레이션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계 변수로 붙은 게 이제 익스프레션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리턴 밸류가 있느냐 그러면 let v 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value를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프로세스 오퍼레이터 동작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반환하는 값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let 그리고 호출을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의 이제 핵심인데 if, if else, 뭐 whil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추가적으로 뭐 for, 뭐 switch 이런 것도 확장된 문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제어 구조를 결정을 해주느냐. 자, 그 내용들이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어? 약간 그 한국어 코드가 이렇게 깨졌는데 이거는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런 이제 제어 구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그 EU 코드 생성의 스테이트먼트 파트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이 컨트롤 스테이트 파트를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함수의 정의, 함수의 호출 파트 남고요. 자, 이 부분 우리가 공부를 마저 하게 되면 자, 이제 전체적인 유코드 트랜스레이터의 이제 구현 내용들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 챕터는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뭐 미셀레온 씨가 뭐라고 해야 될까 추가적인 미셀레오누스한 그러한 챕터들 또는 이제 최적화 관련된 기본 개념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의 이제 종강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자, 과제 제시된 것들 미리미리 시간 들여가지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STT 과제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미리미리 이렇게 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